결혼 1년 차에 갑자기 나타난 12살 동생,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한순간에 두 사람이 가족이 되잖아요. 지은과 민호도 그랬어요. 1년 전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부부가 된 두 사람. 아, 정말 달콤했던 신혼 시절이었을 거예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주말에 손잡고 걷던 한강공원, 작은 아파트 안에서 둘만의 소소한 일상들. 지은은 매일이 행복했어요. 민호라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목요일 저녁, 지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퇴근한 모양이네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평소보다 발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나왔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어색한 느낌? 지은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민호 옆에 작은 소년이 서 있는 거예요. 키는 민호 가슴팍 정도까지 오는 아이였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 교복을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낯선 집, 낯선 사람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지은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지? 왜 우리 집에? 민호야, 이 아이는? 민호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지은아, 미안해. 갑자기 말해서.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살고 있어. 동생?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민호한테서 동생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형제자매가 있다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동생이라고? 응,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으셔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 민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 사정이라는 게 복잡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도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죠. 지은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지은이라고 해. 내 형수야. 네, 저는 준이에요. 준이라는 이름의 아이. 가까이서 보니 참 신기했어요. 민호와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눈매며 코 모양이며 입술까지. 형제니까 닮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닮은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나이였어요. 민호가 32살인데 준이 12살이라면 20살 차이. 부모님이 정말 늦둥이로 낳으신 거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준아, 배고프지? 형수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은 아이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준은 정말 예의 바르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계속 민호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식사 후에 민호가 준에게 방을 보여주었어요. 작은 안방 옆에 있던 작은 방이었는데 민호가 서재로 쓰던 곳이었어요. 준아, 여기서 지내면 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네, 아빠. 아니, 형. 그 순간이었어요. 준이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다가 급하게 형이라고 고쳐 말한 거예요.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의 당황한 표정, 민호의 어색한 미소까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동생이라면 왜 아빠라고 부르려 했을까요? 실수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마치 평소에 그렇게 부르던 사람처럼.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민호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호와 너무나 닮은 그 얼굴. 혹시 준이는 민호의 동생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게 이상해 보였어요. 민호가 준을 대하는 태도, 준이 민호를 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닮은 얼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준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형수님 맛있어요. 준아, 학교는 어떻게 다닐 거야? 형이. 아니, 민호 형이 전학 수속해준다고 했어요. 또다시 실수했어요. 이번엔 형이라고 하려다가 민호 형이라고 고쳤네요. 정말 이상한 아이예요. 자기 형 이름을 왜 이렇게 어색하게 부르는 걸까요? 지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는 왜 1년 동안 동생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준은 왜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려 했을까? 아, 정말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준을 관찰했어요.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행동들이 이상했어요. 준은 민호가 없을 때 혼자 전화를 걸곤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가끔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누구를 보고 싶다는 걸까요? 부모님을 말하는 걸까요? 어느 날 지은이 준에게 물어봤어요. 준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해. 몰랐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왜 전화로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까요? 지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준이 민호의 동생이 맞는지,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맞는지, 모든 게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인데 준 얘기만 나오면 어색해지고 말을 아껴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실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동생이라며 데려온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려 한다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론 준이 불쌍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형 집에 얹혀 사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진실이 궁금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민호의 동생이 맞는 걸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지은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테니까요. 과연 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민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학교 서류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진실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때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은은 달랐어요. 궁금한 건 꼭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준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착했지만 지은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민호는 출근하고 준은 학교에 갔어요. 지은은 집안일을 하다가 준의 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어요. 작은 책상 위에 학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참 깔끔한 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책상 옆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전학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민호가 준비해준 거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리해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보호 자란을 보는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민호였어요. 민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형이라면 보호자가 부모님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민호 이름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는 거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어요. 건강검진표, 성적표, 생활기록부. 모든 서류의 보호자란에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지은은 혼잣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형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준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2012년 3월 15일. 지은은 그 날짜를 보며 계산해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1991년생이니까 2012년이면 민호가 21살이었을 때네요. 잠깐 대학생이었을 때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2012년에 준을 낳으셨다면 그때 민호는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에?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야.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지. 지은은 고개를 흔들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형수님 다녀왔어요. 준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준아, 괜찮아? 네. 그냥 조금 피곤해요. 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는 소리 같았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 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어요. 엄마, 분명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준아,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네, 감사해요. 그날 밤 민호가 퇴근했을 때 지은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준이 부모님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냥 준이가 가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알아야 아이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언제쯤이야? 몇 년 전이야. 정확히는. 민호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다음 날 지은은 결심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준이 학교에 간 사이 지은은 민호의 옛날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대학 시절 앨범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2012년경 사진들에 민호와 함께 찍힌 여자가 있었어요. 예쁘고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니 소영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 이 사람이 누구지? 지은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여자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꽤 많았어요. 커플 사진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혹시 민호에게 옛 연인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영이라는 여자가 배가 부른 채 찍은 사진이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죠. 사진 뒤에는 2012년 2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12년 2월. 준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에요.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준이 또 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엄마, 언제 와줄 거야? 보고 싶어. 분명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아, 형수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너 정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준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걸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준아, 솔직히 말해줘. 형수는 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형수님, 저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퇴근한 거예요. 준은 급하게 눈물을 닦고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지은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민호를 맞았어요. 왔어? 응. 오늘 일찍 왔네. 민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민호야. 응?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 준이 얘기야. 정말 내 동생이 맞아?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보호자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그리고 준이 생일이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랑 딱 맞아떨어져. 게다가 준이 계속 엄마를 그리워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안 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지은은 배신감과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민호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준의 정체는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준이 그리워하는 엄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실이라는 건 때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지은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민호 옆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준도 학교에 갔고요. 지은은 혼자 남은 집에서 결심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지은은 민호의 대학 동기였던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식 때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성훈 오빠,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지은아. 웬일이야? 혹시 민호 대학 시절 얘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성훈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민호 대학 시절?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가 잘 안 얘기해 주거든요. 뭐가 궁금한데? 지은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민호가 대학 때 사귄 여자친구 있었나요? 성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민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빠,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있었어. 소영이라는 애가.
소영, 사진에서 봤던 그 이름이에요. 소영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참 좋은 애였어. 민호랑 정말 많이 사랑했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쭉 사귀었거든.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럼, 오래 사귀었네요? 응. 그런데, 성훈이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요? 지은아, 정말 민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오빠, 제발요. 말해주세요. 성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가 임신했었어.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 정말? 언제요? 대학교 4학년 때였나? 2012년쯤이었을 거야. 2012년. 준이 태어난 해예요. 그럼 아이는? 응, 낳았어. 아들이었지. 지은은 이제 확신했어요. 준이 바로 그 아이라는 걸.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왜 이런 걸 묻는 거야? 혹시 민호가 뭔가? 그 아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뭐? 성훈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민호가 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였던 거네요. 이런, 민호 그 녀석이. 오빠,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승낙했어요. 그래, 만나자. 내가 알 권리가 있어. 2시간 후 지은은 성훈을 만났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성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정말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 괜찮아요. 들을 준비됐어요. 민호와 소영이는 정말 사랑했어. 대학 커플 중에서도 유명했을 정도로. 성훈의 눈에 그때의 추억이 어려 있었어요. 둘 다 착하고 순수한 애들이었거든. 민호는 소영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소영이도 민호만 바라봤어.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성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2사람은 결혼하려고 했어. 정말 진지하게. 그런데요? 양가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셨어. 너무 어리다고, 아직 학생인데 무슨 결혼이냐고. 지은은 그 상황이 눈에 그려졌어요. 21살의 대학생 커플이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들의 반응이. 그래서요? 민호 부모님은 소영이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 소영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아, 하지만 소영이는 아이를 지우기 싫어했어. 민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둘이 몰래 결혼하려고 했는데 성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결국 헤어진 거예요? 소영이 부모님이 소영이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 민호가 찾지 못하게.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2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소영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응. 정말 힘들게 키웠지. 민호는 졸업 후에도 계속 소영이를 찾았어.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 그럼 민호는 준이가 자기 아들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한동안은 그랬어. 그런데 성훈이 다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요? 2년 전에 소영이가 사고를 당했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고요?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그럼 그때 민호가 연락을 받았어. 소영이 병원에서 마지막에 민호를 찾았거든.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이는 죽기 전에 민호에게 부탁했어. 준이를 부탁한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소영이의 마지막 부탁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민호가 준이를 데려온 거구나. 응. 민호는 그때부터 준이를 키우기 시작했어. 혼자서.
그럼 왜 저한테는 동생이라고 했을까요? 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을 거야. 민호 성격 알잖아. 남을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은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호가 왜 그렇게 어색해했는지, 준이 왜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려 했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성훈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놀랐어. 소영이 이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았거든. 그래요? 응.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거든. 지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준이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아, 잠깐 나올래? 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민호를 닮은 게 아니라 민호의 아들이니까 닮은 거였어요. 준아, 형수가 모든 걸 알았어. 준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뭘요? 내가 민호의 아들이라는 것도, 엄마가 소영 씨라는 것도. 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지은은 준을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너희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 이제 알겠어. 아빠가 형수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라고 했어요. 응, 알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온 거예요. 지은은 준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갔어요. 민호가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성훈 오빠를 만났어.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아, 그게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소영 씨 얘기도 준이 얘기도.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 과거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지은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바보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야. 과거도 아이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걸.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실을 모두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 더 큰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지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준은 이제 민호를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불렀고 지은도 준을 진짜 아들처럼 돌봤어요.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해했고요. 아빠,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려오라고 했어. 그래. 그럼 우리 세 명 그리면 되겠네. 응. 형수님도 예쁘게 그릴 거야. 이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지은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준이 발코니 구석에서 조용히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슬픈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언제 와서 데려가 줄 거야?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소영은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아빠가 거짓말하라고 했지만 정말 힘들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릴게. 하지만 보고 싶어. 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형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언제 올 거야?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 엄마, 소영이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준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급하게 빨래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을 때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 준이는 학교 어땠고?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어. 평범한 가족의 대화 같았지만 지은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민호와 준이 모두 나간 후 지은은 준의 방을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일기장 같았어요. 지은은 망설이다가 열어봤어요.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했다. 엄마가 빨리 와서 데려간다고 했다. 아빠는 형수님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소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도 읽어봤어요.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아빠한테 나를 맡기고 갔다고 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빚? 소영이 빚 때문에 준을 민호에게 맡기고 도망친 거예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직접 물어봤어요. 준아, 형수님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준의 얼굴이 긴장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네. 너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어? 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게, 준아,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준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수님,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진실을 말해줘. 엄마가 어디 있는 거야? 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빚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어요. 지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알고 있는 거야? 네. 아빠가 저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빚을 갚을 때까지. 왜 형수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가 형수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자신을 속인 거예요. 준아, 엄마가 언제 데려간다고 했어? 곧 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을 때 지은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호가 지은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영 씨, 살아있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그게 또 거짓말이었어?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 소영 씨가 살아있는 거 맞아?
민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살아있어. 지은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왜? 왜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지은아, 들어봐.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또 나를 배려해서라고 하려는 거야?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준을 내게 맡기고 피해 다니고 있어.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준을 돌봐야 하는 거야? 소영이가 빚을 정리하면 다시 데려갈 거야. 지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임시 엄마야? 소영 씨가 다시 나타나면 나는 버려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준도 가고 너도 소영 씨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민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만 사랑해. 소영이와는 진짜 끝났어.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민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리고 준이한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주는 상처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때 준이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었나 봐요. 형수님, 죄송해요. 다 제 때문이에요. 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은 준을 안아주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소영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준도 가고 어쩌면 민호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언젠가 떠날지도 모르는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진짜 엄마가 나타난다면요? 지은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준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모든 행복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생각에 과연 소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운명이라는 건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지은이 그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소영이 나타났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 준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얇은 몸매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소영이 맞았어요. 준아. 소영이 준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준도 엄마를 보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두 모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이제 정말 이별해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준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소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영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에요. 소영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준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때 민호가 집에서 나왔어요. 소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아. 왔구나. 민호야. 고마웠어.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영은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준이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서 민호에게 부탁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빚을 거의 정리했어요. 이제 준이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준이 떠나는 건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빠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여기가 진짜 내 집 같아. 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준아, 엄마가 이제 널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여기서 행복해. 아빠도 형수님도 정말 좋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준이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소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때 소영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네. 준이에 대한 진실을, 정말 중요한 진실을. 지은과 민호가 동시에 소영을 바라봤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소영이 어려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준이는 사실 민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준이는 민호 형의 아들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형? 무슨 말이에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민석이라는 그 사람이 준이의 진짜 아빠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에 민석과 사귀었어요. 민호와는 친구였고요. 그런데 민석이 군대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소영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힘든 기억인가 봐요. 형이 돌아가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때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민석의 아이를. 지은은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호가 형 대신 저를 돌봐준 거예요. 형이 못다한 사랑을 대신 주고 싶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형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준이를 키워준 거군요. 지은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민호에게 준이를 맡기고 도망쳤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은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민호가 왜 그렇게 준을 아꼈는지, 왜 그 모든 거짓말을 했는지. 민호야.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형이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주고 싶었던 거구나. 형이 얼마나 소영이를 사랑했는지 알거든. 그리고 준이는 형의 유일한 혈육이고. 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럼 민호 아빠는 진짜 내 삼촌이었던 거야? 미안해. 복잡하게 만들어서. 준이 민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삼촌이든 아빠든 상관없어. 나는 삼촌을 아빠라고 부를 거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울고 웃었어요. 지은도 준을 꽉 안아주었어요. 준아, 나도 마찬가지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소영이 지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준이는 이제 제 아들이니까요. 민호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준이 진짜 좋은 엄마를 만났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였어요. 준이 행복한 곳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엄마, 자주 놀러와. 그래, 이제 가족이니까 자주 올게. 소영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아, 정말 여기 있고 싶어? 지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저는 아빠랑 엄마가 최고예요. 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호가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준이 말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지은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몇 달 후,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소영도 가끔 놀러와서 준과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모든 비밀도 없었어요. 어느 날 준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줘서. 준아, 고마운 건 우리야.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지은이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준아. 민호가 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아빠. 진짜 아빠도 하늘에서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과 함께 있어서. 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삼촌과 이모를. 그렇게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지은과 민호, 그리고 준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감 사연이었어요.